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주가 갔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네요. 겨울이 다 됐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첫방 할 때는 에어컨 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바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그게- 에어컨을 키면 소리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네. 막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예. 그게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2달쯤 됐나? 별로 안 됐죠.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하슈님 오셔가지고 막 맞습니다. 저작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하게도 며칠 후에 그 녹음하고 며칠 후에 듣고 가가지고는 어느 백화점에서 네. 문화 행사 하잖아요. 백화점마다 네. 그 문화 행사 하는 거에 캐리커처 행사가 있었나 봐요. 예. 거기다가 그냥 진짜 도용한 거예요. 불펌 해가지고. 바로 진짜요? 예,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야.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따져가지고 사용료 받았다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예. 웃기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우연히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핫 이슈를 우리 가칭담이 빨리빨리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앞서가는 또 방송이죠.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막 요즘에 막 말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약물을 아, 예. 사용했다, 구매했다, 프로포폴 뭐 제2의 프로포폴 막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마선생 전문 분야인데 이거 어. 마선생이 이거 어떤 약인지 막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 그러네요. 얘기도 사실 조금 나오긴 했죠. 그 뭐 슬쩍 빼서 네, 쓰려면 쓸 수 프로포폴 있다고 네, 나왔어요. 그런 말 잠깐 했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예, 진단이었나요? 하여튼 뭐만 하면은 네. 낼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런 말 했었죠. 근데 뭐 허위 진단인 거죠, 뭐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뭐 갖다 쓰고 그러면. 사회 이슈와 함께하는 가칭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또 게스트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변호사분을 모셔왔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4년차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진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회 이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랬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최첨단 최전선에 있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예 뛰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분 전사신데 단체 활동하시는 거 말고 개인에 대한 소개 가능하신 거 있으면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소개요. 이력서 느낌으로. 일단 뭐 이제까지 그 살아온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별할 건 없고 그냥 그 초중고를 거쳐서 이제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까지 가게 된 건데 물론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좀 뭐 나름 고생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활동이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수원 졸업하고 이후가 될 텐데 연수원 졸업을 하면서 바로 그 시민단체 활동가가 된 거죠. 사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변호사라는 이름을 거의 쓰일 일은 없고 그냥 뭐 자훈 씨, 자훈 동지, 그러니까 시민단체 내에서는 동지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동지라는 호칭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나이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그쵸. 그런 거죠. 예, 자훈 씨, 자훈 동지 이렇게 불리우고 그냥 뭐 하는 일은 또 저희 단체가 지금 한 416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뭐 농성장도 지키고 뭐 다른 시간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면 쓰고 집회하고 어디 뭐 토론회 나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근데 뭐 크게 보면은 그다지 특별할 건 없는. 이제 변호사시고 재판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도 하시고 활동가라는 그러니까 활동가로서의 일도 뭐 예를 들어 노숙농성이라든가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활동가인가요, 변호사인가요? 저는 이제 활동가이죠. 근데 뭐 사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예, 운전면허증 있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리우진 않잖아요. 찔리네. 이제 그런 자격증이 몇 개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 프라이드 같은 것도 있는 걸 텐데 저는 활동가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단체 내에서 시작을 한 거고
여전히 이제 굳이 그걸 나눠서 너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활동가인데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활동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동지들이 그걸 인정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동지들 이거 듣는 거예요? 나온다고 막 얘기하신 거예요? 방송 녹음 하나 할 거다 얘기는 하셨어요? 뭐 팟캐스트 녹음을 저희 일정을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네. 예,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되니까. 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막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네? 뭐 어디 뭐 영화관 어디까지?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나름 이제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팟캐스트 녹음이라고만 써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 반올림과 관련된 팟캐스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뭐 동호회인데 그냥. 네, 그게 뭐 어떤 거인지는 설명은 따로 안 했는데. 네. 그 활동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인데 우리 순변님이 사실 정체성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변호사 일하는 돈 버는 변호사죠. 근데 그렇다고 또 돈벌이에 아주 충실한 변호사 같지도 않고 굉장히 딴짓을 많이 해요. 네. 이 가칭단 포함해가지고. 딴짓을 뭘 한다고 제가? 그냥 술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 뭘 딴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네. 거에 대한 관심 실제 참여하는 거를 가지고 좀 변호사들도 결이 많이 갈리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많이 갈리죠. 굳이 따지면은 저랑 그 지금 나오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별명이라도 하나 성명을 말씀을 동지님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훈 씨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실명으로 아까 하셨구나. 드디어 네. 최초로 실명을 까는 분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면은 이 자훈 변호사님처럼 자훈 씨처럼 자훈 동지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갑자기 돈을 벌어야겠다. 예를 들어 집에서 돈을 벌어다 달래 막 그러면은 저처럼 다시 돈을 버는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경계선에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자훈 동지님께서 지금 너무 어색하네. 그냥 자훈 씨라고 하죠. 자훈 씨도 더 어색한데요. 저는. 그냥 동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말이 약간 떨리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이분이 지금 아까 그 고시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륜이 막 묻어 있어서 하여튼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민단체 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되나요? 이 비율이?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그러니까 반올림이라는 단체는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쌓아 올린 일종의 성과 같은 건데, 반올림은 사회적으로 그나마 많이 호명되는 단체고, 반올림 투쟁은 그나마 좀 사회적으로 알려진 투쟁이어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에 노출되거나 뭐 이렇게 뭐 상을 받거나 예,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은근히 그 시민단체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많지는 않죠. 그 수요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좀 더 다양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단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단체 운동과 함께 하겠다라는 지향을 가지는 어떤 자체적인 그룹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에는 현재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더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선봉에 서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상도 받으셨다 그러고 은근히 자랑도 잘 하시네요. 예. 네. 그런 얘기 잘 안 해주니까 남들이. 상을 어떤 상 받으셨어요? 너무 궁금해. 제가 올해 사실 네. 상을 2개를 받았는데 네. 그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받아낸 판결을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이제 뭐 명변호사상 그거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는 공익봉사상 이거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뭐 뒤에 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받기에는 좀 무거워서 뭐 그런 주최 측이랑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저한테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체가 노숙농성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단체가 계속 끌고 가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주신 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반올림이라든가 시민은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와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와닿으려면 저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판결을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상까지 준 거잖아요. 그 어떤 경쟁을 울리는 판결이었는지 간략히 말씀을 예. 해주신다면. 예. 그 판결은 삼성반도체 온양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던 그 여성 노동자 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한 6년 정도 일을 하셨나요?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고 퇴사한 그 다음 해에 이제 난소암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3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난소암이 이제 직업병이냐, 다시 말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과 관련이 있는 거냐. 만약 관련이 있다면 우리나라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더니 이제 불승인이 났고 이거는 뭐 공장과는 관련 없는 개인 질병이다 이렇게 처분이 나서 그 처분은 틀렸다라는 그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사실 뭐 어려운 소송이죠. 어려운 소송인 건 맞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피해자이신 이은주 씨가 일하시는 동안에 어떤 화학 물질을 썼고 뭐에 노출됐고 그 화학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 거고 또 그 유해성이 사람의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어떻게 난소암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되는 화학 물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해도 회사가 안 내놓는단 말이죠. 뭐 묻는 족족 줄 수 없다, 뭐 그런 자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겨우겨우 몇 가지를 찾아내고 뭐 전문가분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의견 내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조금의 퍼즐을 우리가 맞추는 건데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 주장하는 거는 봐라 이거 우리 인과관계 입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근데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회사가 자료 안 내놓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다 노동자한테 지게 하는 거냐. 그게 제도 취지에 맞는 거냐. 좀 더 인정 범위 넓혀야 되고 이 정도 지금 드러났으면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이 그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받아줘서 이제 난소암은 직업병이 맞다라는 판결을 내려줬던 건데요. 그게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또 불복을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한데 그 상을 주신 취지는 산재보상보험 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거든요. 언제까지 피해 노동자들한테 다 일일이 입증해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의사도 모르는 거를 그 아픈 노동자들한테 밝혀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는 공단이 잘못 운영되어 왔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올바르게 지적을 해서 보상 범위를 넓힌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 돌아가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공장에서 일했고 그 공장에서 뭐 위험 물질이 있는 것 때문에 딱 그 병에 걸렸다. 그렇지 않으면은 산재 인정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위험 물질에 노출이 됐고 그 위험 물질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그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에 걸렸다. 이게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그쪽 유족들이 증명을 해오지 못하면 공단 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대부분은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우리가 사실 남 얘기 같지만 다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다 그런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죠. 잘 쓰고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막 어딘가에서 일하다가 아파요. 막 그리고 막 피해를 봤는데 나라에서 너 산재 인정해 주려면은 막 다 증명해 와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너무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 그 자문동진님께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사실 돈 잘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뭐 좀 어린 학생들한테 아니면 이제 20대 초반 이제 막 대학 들어온 학생들한테 뭐 어떤 조언이랄까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강조해서 하는 말이
부모 말 듣지 마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또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세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선을 그어라. 예, 지금쯤이면 선을 그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선을 그었고 물론 이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긴 했지만 제가 거기에 따르진 않았죠. 근데 그거를 건 아니잖아요. 예, 계속 알아오셨어요. 알아오시다가 뭐 겨우겨우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는데 또 연수원 가가지고 무슨 뭐 학회한다 그러고 무슨 기금 만든다 그러고 우려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연수원 졸업할 때 너 뭐 할래? 그래서 저는 뭐 활동가가 되려고 한다. 시민단체로 들어갈 생각이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 활동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부모님 그때 반응이 네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구나. 네, 나름 준비를 하고는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시고 뭐 여전히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지만 응원해 주시고 계시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당장 듣자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철부지 애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이 이미 이미 뭐 애를 봤어도 뭐 진작에 보고 맞으시죠? 뭐 제 나이요? 예. 아니죠. 저는 아직 뭐 한참 파릇파릇하고 이제 막 예,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지금 나이죠. 뭐 진장님이랑 자강님이 막 입을 못 대요. 뭐 뭔가 네. 포스에 짓눌린 느낌이 좀 네.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막 근데 제가 지금까지랑 제 다른- 나이를 모르시 예, 네. 그런가요? 네. 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많지 제가 더 정도 많아요. 많진 않아요. 네. 네. 우리가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 제 나이보다는 훨씬 높게 보시길래 네. 예, 그렇고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예. 거예요. 예. 아까 사실 뭐 판례 얘기를 막 해가지고 모르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저야 뭐 익숙한 용어들이라서 괜찮은데 결혼은 하셨나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2년 차 이렇게. 2년 아, 됐어요. 궁금한 게 예. 그냥 노숙 농성을 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에서 와이프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아,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다행히 여러 이제 그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뭐 계속 자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자거든요. 불침 그것도 건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은데 뭐 농성은 빨리 좀 그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또 이해를 하니까요. 예,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결혼하신 거 공개하셔도 돼요? 아 왜요? 엄청 아니 왜요? 아니 혹시나 싶어가지고. 밖에서는 잘 공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편집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사모님께서 들으셔야 되니까. 아, 예. 하시면 안 그런 되고.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신대요. 밖에 나오셔가지고 순변님도 뭐 비슷하네요. 저는 다 공개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 순변님은 뭐 공개 안 한다고 딱히 뭐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괜찮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가지고 아, 네 그러세요. 굴레라면서요. 굴레 아니 무슨 자꾸 굴레래 하시겠네 진짜. 그러면은 근데 언제쯤에 이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수원까지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기차가 탈선을 한다 그러나? 길을 쭉 가시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직업으로든 장래에 같이 있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꽃길을. 근데 언제부터 속으로는 나는 내가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펌을 간다든가 판검사를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을 거야라기보다는 뭐를 할 거야라는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를 할 거야도 구체적으로 방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대학 가서 이제 사실 대학 처음에도 바로 고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이런 뭐 서클 활동도 여러 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찾고 싶었던 거는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나는 참 재밌게 살 거야. 나는 좀 즐겁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다. 예. 내가 그곳에 닿으면 나름 재밌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다가 고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사법고시를 시작했던 계기는 좀 평범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좀 부추기기도 했고 딱히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주변에 이제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슬럼프를 좀 많이 겪고 고시 공부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재밌는 거를 찾는 사람들은 법대를 안 가거나 네. 법대 가서도 고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가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아, 예. 공부나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가 나중에 갈수록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게 강했다기보다는 특히 근데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5년 반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이 합격을 하면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이거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난 많은 걸 포기하고 뭐 해야 되는 하고 싶진 않은데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따라가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서도 자 어쨌든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자격증을 얻었으니 이 자격증은 나한테 내가 살고 싶은 것대로 살게 해주는 자격증이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만 연수원에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원 검찰 쪽으로는 눈이 안 갔고 대형 펌도 별 매력이 없었죠. 그리고 대형 펌이랑 법원 검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 연수원에서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연수원 생활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 진로를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났죠. 연수원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하는 와중에 또 저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그런 그 공익변호사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자원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자원활동을 했던 시기는 그 고시생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2차 시험을 6월 달에 보고 10월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갔던 건데 그 전까지 사법고시라는 거에 대해서 별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면 공감해서 이제 그 변호사님들 사는 모습 보고 이제 동기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훌륭함보다는 그분들의 행복함을 좀 더 봤고요. 제가 그때까지 봐왔던 그 우리나라 사회인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공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저 속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는 자격증이 오히려 더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또 연수원을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인도 여행을 한 2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예, 정말 즐거웠고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저한테 그 생각이 더 강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특별히 더 즐겁다. 그러면 매일 그렇게 막 놀고 여행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상황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연수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관심사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좁혀 나가다 보니까 반올림 활동가가 되어 있더라. 정신 차려 보니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인도 여행 뭐 공감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산업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산업안전보건? 네, 맞아요.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한다면 굳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택한 거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일 텐데요. 제가
일단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게 뭐냐? 돈이냐 사람이냐. 근데 그 돈이냐 사람이냐를 가장 직접적으로 묻는 영역이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에서의 어떤 식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수원 때 그때 한참 그 김진숙 그 지도위원회 이제 타워 크레인 투쟁이 있었는데 그분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잘 우는 편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막 뜬금없이 막 이렇게 울고 뭐 그러는 편인데 제가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은 그때 뭐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워낙 또 말씀을 잘하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좀 울컥울컥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의 이런 뭐 특징이나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런 면이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서 일을 하면 나는 그나마 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노동이란 이슈에서 또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 산재라는 부분이요. 그 노동법의 영역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때 이제 임금, 해고, 산재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산재라는 영역이 많이 좀 그 방치되어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특히 변호사들 사이에서 잘 모르고 특히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많이 모르고 그래서 너무 할 게 많고 사람이 필요한 곳이다. 뭐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곳을 선택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제가 활동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먼저 했고 그래서 어느 단체로 갈 거냐를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 활동가들 뭐 여러 선배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반올림의 뭐 그 이종란 활동가라든지 뭐 공유정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제일 끌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역시 뭐 정신 차려보니 반올림 활동가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거죠. 반올림 활동가분들이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어, 꼬셔서 넘어갔다 이거죠.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랬죠. 재밌는데 공감이라는 단체가 변호사님들이 모여 계신 건가요? 변호사분들 거기 이제 뭐 실장님이라고 우리 부르는 이제 활동가분들 이렇게 같이 있죠. 근데 변호사분들이 많죠. 이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그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만드는데 뭐 일단은 뭐랄까요? 잔소리? 큰 도움을 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 공감 변호사님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다니까 신기해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임자엄 동지님 같이 네. 비슷한 분들 아닌가요? 돈 버는 거에는 크게 관심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기보다는 닮았어요? 그럼 생긴 게 닮았나? 뭐가 비슷해요 그럼?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아마 이제 그 순변도 비슷할 텐데 제가 나이는 많고 20대 막 후반 될 때까지도 계속 이제 고시생을 하는 와중이다 보니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뭐 주말에 술 한잔 할래? 그럼 아유 오라고. 저는 또 고시 공부할 때는 주말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술 먹는 걸 싫어했어요. 얘네들은 그 술 먹으면서도 공부 얘기하고 막 무슨 강사가 어떠니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술 한잔 사라 이러면서 술을 먹는데 지들이 이제 날 위로해주겠다고 왔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이 되게 짠했어요. 20대 후반 이제 30대 막 접어드는 친구들이 그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벌어서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러는 오는데 네. 막상 힘들어 보였다 이거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삶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도 되게 좀 짠했고 자기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 그리고 자기가 점점 더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발을 빼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 왠지 나는 내 삶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 낙담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 저들이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다른 길이 뭔가 있을 거고 다른 모습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오히려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와중에 만났던 공감 변호사들은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고요. 물론 뭐 힘들죠. 뭐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 변호사가 갑자기 막 어디 그 누가 잡혀갔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몸으로서는 신체적으로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하는 상황, 뭐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되게 즐거워했고 당시 이제 공감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야 우리 직장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는데 돈이 나와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델을 사실 그 전에는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 이런 사회가 있구나 해서 동경을 했었죠. 네, 그 이후부터. 저번에 나오신 하준님 있잖아요. 네. 자기는 사람 그리는 게 너무 좋다고 막. 네. 그러면서 돈 벌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완전 다른 분야지만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 것 부분이 있는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으면서도 이렇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즐거움, 재미 이런 말은 자꾸 나왔는데 생각보다 정의라든가 옳음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회활동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 괴로워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전진하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하는 게 재밌어서 그러면서도 개인의 성과가 행복감을 따라오고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접근을 하시는 게 이분들도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인문자들이라 가지고 그 정의와 행복이 일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이게 막 정의랑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그거를 사람들.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 순변이 좀 그러지 않았나요? 순변은 구분하는 게 좀 나쁜 걸 수도 있고 순변은 자기는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맨날 책임 얘기했죠. 순변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 아니, 짓을 가족이랑 있어서 하는데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거의 그런 뉘앙스. 가족이랑 굴레를 차고 그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는 돈을 놀러 벌고 나간다. 있는데 그러다 아니, 이 보니까 자기가 사람들 진짜- 정의랑 점점 멀어진다. 그런 게 순변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미가 있었군요. 당황스럽네, 변호사 또. 생활에도. 이게 지금 오늘은 저를 공격하는 날이 아니고요. 네. 아니 너무 대조가 돼가지고. 근데 순변도 결코 멀쩡한 변호사는 평범한 변호사 멀쩡하다고 하니까 좀 너무하네. 평범한 변호사는 아닌데. 저 되게 평범한 변호사고. 근데 그 사이에도 지금 선명한 대립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 아니 그래서 그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 유지 어떻게 하세요? 네,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뭐 있어요? 저는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사법연수원 내에서 이제 그 공익법률기금 낭만펀드라는 이름의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동기들이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 기금이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개수가 통합되면서 이제 사법연수원 공익법률기금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기금과 이제 다른 기금 뭐 공감에서도 그런 기금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반올림으로부터는 이제 활동비를 받고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변호사들이 재단이나 공익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이 생긴 건가요? 원래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없었죠. 없었고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41기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던 그 앞기수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년도죠? 2012년인가요? 2012년. 그렇죠. 예. 네. 2012년도쯤부터 제가 그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법률 신문이라고 뭐 이것도 거기 사업자인데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나와요. 어느 뭐 펌에서 이번에 새로운 공익재단을 출범시켜서 뭐 공익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유행처럼 유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공익 전담 그러니까 예전에 인권 변호사란 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잘 안 쓰고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 뭐 영리 활동이랑 병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계가 뚜렷이 보여서 사실 공익 전담이라는 게 생겼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이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기반은 없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선택지로 기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금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 기금을 통해서 공익 변호사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식은 어려울 테고 다른 또 선택지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기금을 통한 그런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좀 공무원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는 서비스를 필요해가지고. 근데 이분들도 이제 공백이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은 기금으로 월급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진장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지만 그리고 자운동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딱 그런 편이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면서 관심 있는 일은 조금씩 도와주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계라면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그럴 거예요.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코스에서 이탈을 어느 순간 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되게 있지 않아요? 아무리 관심이 있고 그런 걸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너무 나서면 뭐 나는 지금 내가 가려는 출세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운명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건. 거기서 또 운명 아니 진짜로 이게 왜요? 어느 순간 선택하는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은 네. 그렇지가 않은 거고 아. 어떤 사람은 적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 되게 변명적인 걸로 그러니까 나는 글로는 안 가는 게 운명이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그 신부님들이 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부님들이 되는 사람들이 아, 되게 그쵸. 독실한 사람들만 신부가 물론 되는데 독실한 분들 중에도 신부가 되겠다고 했다가 그 길에서 이제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쵸.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잃는 게 아니고 네. 그 종교는 계속 충실히 유지를 하면서도 근데 신부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아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운명은 운명이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런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신부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참 별로 독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운명이 느껴지는 친구는 있었죠. 그렇죠. 약간은 이해가 지금 신부가 어떤, 됐나요? 네. 그래서 거의 됐죠. 네. 뭐 신부- 언젠가 우리 방송에도 인연이 있을지도 네, 모르는 인연이 그런 있을 친구가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는 아예 그러면은 사건을 맡거나 이런 일은 없으신 거예요? 네, 따로 뭐 제가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하고 이런 건 없죠. 그거 아쉽진 않아요. 그런 뭔가 돈을 받고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쉬운 건 없어요. 제가 지금은 사실 아쉬운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반올림 활동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더 커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사실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의 삶에는 그다지 뭐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 뭐 사실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뭐 이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이런 거지 불편이 좀 있긴 명함이 한데 좀 약간 드러나는 느낌이 나는. 주변에 또 사주는 친구들 있고 뭐 해서 어둠이 느껴집니다. 어둠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여기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다 겁나 까였지만 저는 왜요? 그냥 조용히 오히려 지금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결혼도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 하슈님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거고 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없으니까요. 아니 있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모르죠. 뭐 개인적인 건 악성 댓글 또 다는 거 아니야? 그건 나를 그렇게 말했다니 막 이러면서. 뭐 수입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어느 정도는 다 대충 어떤 분인지 알겠죠 이제. 네, 예. 네. 좀 파악은 어떤 됐어요. 분인지 알 것 같고 잠깐 저희끼리 쉬면서 네. 벌써요? 정리를 한번 하고 얼마 안 됐네. 쉬시고 얘기를 한번 하시죠. 아니,